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시작하자마자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제가 뭐 솔직해서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솔직한 것 같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오늘도 저는 미국 주식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유일한 대안은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주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최고로 좋은 주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이고 수익률 좋고 뭐 삼성전자보다 시총 높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들은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것까진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제도 저는 반도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SOXL을 4%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질러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3% 넘게 올라 있더라고요. 정말 설마 했는데, 와, 역시 미국 주식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미국 주식은 제가 뭐 2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오를 때마다 야 여기서 더 오른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은 야 여기서 더 빠진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야 미국 주식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조정이 안 오고요. 국내 주식은 야 이만큼 빠졌으면 당연히 반등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고꾸라집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이런 양상을 오랫동안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구리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최근 10개월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분명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지만 옆 동네 미국 주식은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에만 기대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급등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홀딩을 하면서 잘 나가는 미국 주식에도 같이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필라델피아와 삼성전자의 10년 차트입니다. 공통점은 우상향한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더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더 작죠. 수익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걸까요?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AMD, ASML, 엔비디아, 퀄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인기 많고 수익률이 꽤 좋았던 것들로 제가 4개만 추려봤는데요. 이 4종목이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총 30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이 안에는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TSMC도 있고 삼성전자와 동종업계인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정말 저조하거든요. 이 두 종목이. 반면에 AMD, ASML, 엔비디아, 퀄컴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 일단 엔비디아는 수익률이 143%가 나왔고요. AMD가 약 60%대, 퀄컴도 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인 SOXX는 39%가 나왔죠.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올해의 성과가 3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SML, 엔비디아, AMD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평균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는 뜻이죠.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거의 뭐 하드캐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 수익률만 거의 150%입니다. 그 잘 나간다는 테슬라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요즘에는 비중을 많이 올렸는데 어쨌든 결론은 설계를 전문하는 팹리스입니다. AMD요? AMD도 팹리스 업체입니다. 즉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CPU 세계 2위, GPU도 세계 2위죠. 그리고 퀄컴도 팹리스입니다. 주로 모바일 AP를 설계하죠. 그 유명한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은 장비 공급사입니다. 대당 2천억을 호가하는 EUV 노광기를 전 세계에서 ASML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에게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인텔과 SK하이닉스도 EUV 라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팹리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취약하죠. 주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종합 반도체 업체입니다. 즉 설계와 생산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참고로 인텔도 종합 반도체 업체인데 주가가 처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합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도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TSMC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영 형편이 없죠. 대신에 AMD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팹리스 업체들이 워낙에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반도체에 관심이 많다면 팹리스나 장비 공급사,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까지 속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같이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에만 몰빵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언제 또 급등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하지 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분산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일단은 1월에 최고점 96,800원 찍고 지금 7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 거의 25% 가까이 빠졌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엔비디아는 150%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0% 올랐는데 말이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초보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국내 상장된 ETF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미국 직투가 너무 어렵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국내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 종목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그대로 아예 복사를 해놓은 ETF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ETF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슨 타이거 관계자 아니고 뒷광고도 아닙니다. 아니 가끔 보면 제가 타이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무슨 타이거랑 관계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타이거를 주로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타이거 자체가 ETF 상품이 굉장히 많고 시총과 거래량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거절한 광고만 몇 개인데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유료 광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자, 어쨌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게 국내에서 원화로 아주 편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인데 종목 코드는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놨죠. 381180 이렇게 6자리 숫자가 종목 코드입니다. 어떤 ETF든지 그 상품명 뒤에 6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종목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TSMC와 엔비디아 비중을 대폭 높인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라는 게 또 있는데요. 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얘는 종목수가 30개가 좀 안 되죠. 24개에서 26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수는 조금 더 적고 엔비디아와 TSMC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는 미국 반도체 MV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해 4월에 출시됐고 미국 반도체 MV는 올해 6월에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비교는 뭐 오랫동안 할 수 없지만 그냥 얼핏 봐도 삼성전자는 밑으로 계속 땅굴을 파고 있고 필라델피아와 미국 반도체 MV는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비교하지도 않았는데 필라델피아와 미국 반도체는 거의 뭐 25%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2%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 거의 1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분명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도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적이 좋았던 팹리스나 장비 공급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률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ETF 최대 장점은 여러 종목의 골고루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성적 안 좋은 종목이 몇 개 들어가 있어도 나머지 종목들이 그걸 하드캐리 해줍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 코드는 390390이고요. 주당 가격은 약 15,000원 정도 합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죠. 시가총액은 약 41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장 주식 수도 330만 주입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시총이 7,588억에 상장 주식 수가 6천만 주가 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타이거로 시작되는 ETF들을 보면요. 시총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조금 더 중요시하거나 대량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총과 상장 주식 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시총이 낮다는 이유로 뭐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미국 반도체 MV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낮은 것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ETF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투자금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청산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종목을 보시고 내가 TSMC랑 엔비디아를 특히 좋아한다 싶으면 그냥 미국 반도체 MV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어차피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오니까 내가 굳이 뭐 시총 낮고 상장 주식 수도 적은 MV에 투자하는 건 좀 불안하다 하시면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길게 봐도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가 떨어지니까 솔직히 좀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타기나 오랜 조정에 지치신 분들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미국 반도체 MV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